2017년도 전공 B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교육론 문제인데 우리가 교육론 문제, 서술하는 문제 보면은 보통 오픈형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도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을 제외하고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을 꼭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는 너무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약간 자유롭게 서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교사학습 활동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알고리즘 표현에 관한 수업이고 그다음에 실생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기유발을 해야 되는데 동기유발할 때 뭐 제일 좋은 거는 어떤 학생의 흥미 이런 것들을 끄는 거죠. 학생들이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뭐 실생활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실생활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하나 줘도 좋고요.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영상을 보여주어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을 해도 되고요. 어떤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시킬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와 보면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는 자연어, 무엇, 니은 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작성법을 설명한다.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는 뭐 자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소스 코딩인데 이 코딩과 자연어 사이에 약간 중간 단계의 과정이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코드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코딩하는 실제 코딩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컴퓨터의 코딩과 비슷한 의사 코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요거 있었죠. 이게 순서도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어는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표현 방법, 자연어, 의사 코드, 순서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디귿에 해당하는 교사학습 활동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서술할 것.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뭐 동기유발하고 목표 제시하고 학습 개념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본 수업 내용이 되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기에서도 아까 실생활 뭐 언급해줬지만은 실생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할 거고,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교육과정 공부할 때 봤지만은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집중하기보다 뭔가 다양한 해결 방법, 다양한 해결 절차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그 내용을 좀 상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정답이 있는 그런 암기형 문장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의 내용이 좀 연상이 돼야 되는 약간 반은 암기를 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은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 후 다양한 해결 절차를 탐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학습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둘째는 특정 알고리즘에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해결 절차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실생활 문제 해결을 이라는 거, 실생활 문제 해결, 이게 하나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해결 절차, 다양하다는 거, 어떤 한 가지 알고리즘의 사용법에 치중하기보다, 그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인데, 한 가지 알고리즘에 치중하기보다라는 표현은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알고리즘 해결 절차를 탐색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기억 장소 클래스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가 선언된 블록을 벗어나면 해당 메모리는 회수된다. 여기 지역 변수 내용이죠. 지역 변수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은 여기 int a 하면은 이 가로를 벗어나서 여기서 a는 뭐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보시면은 쇼트는 int보다 이제 바이트 수가 작은 변수가 되겠는데, 뭐 int 해도 똑같은 거죠. 뭐 캐릭터 해도 똑같은 거고, 요 안에서 지금은 메인 함수네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int 캐릭터 그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이 앞에 어떤 클래스의 특징이 적혀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는 다 생략을 하는 거죠. C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오토라는 이 변수는 제일 기본적인 건데도 쓰질 않아요. 생략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참 공부를 한 다음에도 이 오토라는 이 예약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는 오토가 되는 거고, 이거는 대부분 생략을 해서 쓰고 있다 하고 하시면 되겠고, 외부 프로그램 파일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이거는 자 여기 다른 어떤 a.c라든가 뭐 a.header라든가 이런 소스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서로 참조를 할 수 있는 예약어가 여기서는 익스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전역 변수에서 여기다가도 익스턴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아무것도 안 쓰면 익스턴이에요. 근데 여기 전역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틱이 붙으면 전적 변수가 돼서 다른 파일에서 참조를 할 수가 없죠.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에도 스태틱을 선언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전역 변수에도 스태틱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일 전체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이 외부로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와 익스턴이 이렇게 있는데, 답은 이 클래스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밑줄 친 ASG에서 2개씩 찾아서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이 기억에 해당하는 거 2개 찾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2개 찾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로 선언이 됐죠. 여기 익스턴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을까요? 밑에 들어갔을까요? 기억, 니은 이렇게 해놓고 익스턴 전역 변수에 A가 먼저 들어가고요. 일단 B는 정적 변수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지역 변수도 아닙니다. 정적 변수로 선언이 됐으니까 스태틱은 A, 이 기억, 니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C를 보면 여기도 오토가 생략된 거 지역 변수니까 여기 C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이죠.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익스턴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 전역 바깥에 이 선언된 이 함수는
이 다른 파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역 변수로.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호출되는 함수에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인자값은 여기서 비지로 스몰이 호출이 되잖아요. 여기 스몰이 만약에 1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1을 전달을 받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로그인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로그인이라는 이 값을 1로 해서 쭉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값을 어떻게 뭐 여기서 2로 바꾸고 3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 스몰 값이 바뀌는 게 아니죠. 얘랑은 이제 다른 값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인은 이 안에서만 쓰이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 바꾸고 싶을 때는 우리 콜바이 레퍼런스 해가지고 포인터 값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 배웠었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몰 값과 로그인 값은 별개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여기도 F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인데 이 레지스터라는 예약어는 우리가 메모리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고 자, 용량은 제일 큰데 느리죠. 용량은 요거보다는 작죠. 메모리는 속도는 디스크보다는 빠릅니다. 레지스터는 용량은 제일 작죠. 하지만 속도는 많이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고 용량은 작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은 큰 대신 속도가 느려지는 요 디스크의 요 저장 공간의 관계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변수들은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예약어를 두면은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뭐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이 레지스터라는 명령어는 사실 거의 쓰이진 않아요. 우리가 뭐 A라는 변수를 줘서 이거 굉장히 빨리 쓰고 싶다고 레지스터라고 선언하면 되는 건 아니고 실은 내부적으로는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강제로 이렇게 값을 줘가지고 이 레지스터에서 쓰일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는 거죠. 근데 이걸 무분별하게 많이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레지스터의 용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레지스터 변수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부작용을 겪게 돼요. 우리가 뭐 실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굉장히 빠른 KTX 열차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반 열차가 또 있죠. 느린 열차. 사람들이 여기에는 3명까지 탈 수 있어요. 좌석이 3개 있는데 딱 3명만 타게 되면은 이 KTX 열차는 최적의 효과를 보면서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갑자기 막 30명, 50명 이렇게 오게 되면 탈 수가 없습니다. 출발도 못하고 이 열차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적당한 사람만 타고 나머지는 일반 열차를 타야죠. 그랬을 때 열차가 막히지 않고 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도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써야 되는데 그거를 요즘 대부분의 컴파일러에서는 일반인에게 우리 일반 개발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어느 변수를 레지스터에 선언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선언을 해서 쓰이질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졌네요. 이 레지스터 변수의 특징. 이 레지스터라는 거는 값이 굉장히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함부로 줄 수 없고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작으니까요. 속도가 빠른 대신. 그래서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해놔버리면은 얘가 이 작은 레지스터 한 공간을 차지한 다음에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레지스터 변수는 지역 변수만 허용을 해줍니다. 지역 변수로 쓸 때만 레지스터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읽어보면은 해당 메모리는 회수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린 지금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예약어를 생략해도 된다. 이 레지스터 명령어를 생략하면 그냥 레지스터 명령어가 아니고 그냥 오토가 되는 거죠. 그냥 지역 변수입니다. 메모리에서 적는. 여기서는 이 오토에는 해당이 안 돼요. 레지스터는. 그래서 G는 안 되고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CFA 하게 되면은 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자, 스튜던트,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요. 디파트먼트, 학과에 대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D넘버, S넘버가 키값으로 쓰이고 있죠. 외래키 돼 있네요. 학생의 학과 정보는 김수 학생이 2번 학과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2번, 여기를 참조하는 거죠. 여기를 참조하게 되니까 여기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요 아스테리크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참조키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의 수행 결과를 쓰라고 했어요. 기억의 수행 결과를 쓸 것. 그 다음 2번은 니은의 수행 결과를 쓸 것. 문제는 뭐 간단하네요. 여기 뭐 형식 주어졌고요. 기억, 니은, 쿼리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여기는 뭐 한 개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 한 개만 조회를 하고 있네요. 조인된 테이블 없이. 근데 D 넘버 학과 코드로 그룹 바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회된 결과를 예상을 해보면은 1번 학과, 2번 학과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 1번, 2번밖에 없으니까요. 이 학과의 전체 학과의 종류의 수만큼 이 5건이 아니라 1번 한 건, 2번 한 건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1번의 같은 경우에 스코어의 평균값, 스코어의 최대값이 여기 이렇게 조회가 되겠습니다. 두 건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겠네요. 자, 근데 오더 바이 정렬을 해줬죠. AVG 스코어, 스코어의 평균값으로 조회 정렬을 해주는데 DSC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거는 어센딩 오름차순이 되는데 이거는 반대죠. 30, 20, 10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해보면은 먼저 평균값 계산해 볼까요? 1번 학과 같은 경우에 70, 80이니까 7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80, 80, 80, 85, 90이니까 평균하면 8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1번 학과에서 최대값은 80, 2번 학과에서는 90 최대값은 80, 90입니다. 이렇게 값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했는데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정답을 작성을 하려면은 조금 더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한 사람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 거죠. 자, 먼저 이 형식을 봐야 돼요. 형식.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놨죠. 이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오더 바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죠. 내림차순인데 평균값 내림차순이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값이 여기죠. 75, 85 이 값으로 내림차순이니까 큰 값 2번 행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행이 오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건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1번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형식이 이렇게 컴마로 나눠져 있죠. 컴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2번 행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2번, 1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평균값인데 평균값은 50.0 돼 있어요. 평균값이라는 건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 개수로 나누니까 2로 나누든지 뭐 3으로 나누든지 나누는 거니까 소수점이 나오게 될 수 있죠. 그래서 0.0이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소수점이 없더라도 0.0을 표현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85.0, 밑에는 75.0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60은 최대값, 이거는 별도의 계산이 있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90, 여기는 8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여기서 0. 요거 놓치면은 사실 정답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커리를 돌려보면 이 나누기를 했다고 해서 0이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값에 따라서 이 소수점이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략됐다고 해서 오답 처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의 조건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에 맞게 쓰는 게 최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의 수행 결과를 쓸 것. 여기 쿼리 보면은 스튜던트와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웨어 조건에서 여기에 보면은 D넘버 서로 공통된 이 부서 코드 값으로 조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이 두 테이블이 서로 관계대서에 보면 자연 조인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테이블이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해서 그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 조건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주겠다. 요 조건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뭐냐? 자, 이거 보면은 이 앞에 테이블을 기준으로 보면은 S가 나오니까 여기 S 넘버를 보면은 1, 2, 3, 4, 5 여기는 다 100이에요. 100, 300, 400, 100 이렇게 5명이 조회가 될 거예요. 조인을 하니까 뒤에 뭐 여기 네임, 스코어, D넘버 이렇게 쭉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D넘버가 또 조회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부서 뭐 예를 들어서 2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과 정보 무슨 컴퓨터 교육이다, 무슨 국어 교육이다 이렇게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조회가 됐을 때 조인된 결과가 조회가 됐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기준으로 외어 조건을 하나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스코어에 맞으면은 네, 그냥 조회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없애서 제외가 되는 거죠. 먼저 제일 위에 줄 100번부터 보면은 스튜던트의 S 넘버가 100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S잖아요. 여기 테이블이 스튜던트라는 게 S로 별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S.D넘버라는 게 있죠. 이 100번 학생의 D넘버는 2예요. 이 값이 2가 됩니다. 자, 이 값이 2인 상태에서 여기 스튜던트가 또 있죠. 이 바깥에 있는 스튜던트와는 다릅니다. 이 스튜던트라는 이 5행이 조회가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또 5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서 코드가 이 바깥에 있는 S라는 이 스튜던트의 값과 같을 때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제일 위에 있는 100번이라는 학생 값만 가져왔으니까 부서가 2죠. 이 부서 학과 코드가 2입니다. 그러면은 학과 코드가 2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명이 있죠. 이 안에는 지금 5건이 조회가 되는 게 아니라 2건 제외하고 3건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스코어는 우리가 처음 보려고 했던 이 100번에 대한 스코어가 되겠죠. 얘가 80점입니다. 80점인데 요 안에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를 해서 클 때만 조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는 지금 우리 3건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2번, 2번. 같은 학과의 학생의 위에 보시면은 AVG입니다. 그러면은 이 2번 학과의 학생들 3명을 조회를 했는데 이 학생 이 3건의 평균과 비교를 하겠다. 평균은 90, 85, 80이죠. 그래서 85점이 나오니까 지금 외워 조건에 안 맞죠. 내 점수는 지금 80인데 평균보다 넘지 못한 거예요. 이 김수아라는 학생. 우리 학과 학생의 평균 점수가 85점인데 나는 평균보다 높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아까 지금 100번 학생의 예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 200번 학생도 똑같죠. 자기 학과 학생의 평균을 내서 내 점수가 그것보다 높으냐. 정상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내 학과의 평균은 75인데 난 70이니까 넘지 못했죠. 1번, 2번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가보면 이민구 학생 같은 경우에 80점. 근데 1번 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5였죠. 더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외워 조건에서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80, 75에서 더 크니까. 그래서 이민구 300번이 조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400번 같은 경우에는 박정현 학생 85점인데 2번 학과가 아까 평균이 85점이었죠. 80, 85, 90 이렇게 돼가지고 85점이니까 같습니다. 85 같아요. 같으면 안 되죠. 지금 더 커야 되니까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현 학생도 안 돼요. 그럼 신지수 학생을 보면은 90점 더 큽니다. 신지수 학생은 되죠. 500번.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학생의 조인된 결과를 여기서 조인된 값에서 하나씩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써볼까요? 여기서는 형식이 다르네요. 이름, 그다음에 학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거는 여기 보시면은 스코어죠. 점수. 그래서 값을 가져오는데 300번 학생, 먼저 이민구 학생이죠.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민구 학생의 학과는 1번. 1번으로 가보면 국어교육입니다. 그래서 국어교육 이렇게 되겠고 점수는 80점. 그 다음에 500번 학생은 신지수 학생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여기 컴마는 이쪽으로 옮길게요. 컴마 그 다음에 점수는 90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기억처럼 오더바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인데 디스크 번호가 0번부터 죄송합니다. 0번부터 499번까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도는 건데 현재 헤드가 275번에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 260번을 처리를 했다. 260번은 이제 여기니까 여기서 처리했는데 여기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QA 요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다음과 같은 디스크 헤드의 이동 경로를 보이는 알고리즘의 호칭을 쓸 것. 자, 여기서 처리를 했는데 이동 방향으로 쭉 가고 있죠. 이동 방향으로 가면서 315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420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청이 이렇게 큐에 들어와 있는데 315가 있는데 그 다음 420번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430. 여기는 뭐 순서와 상관이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드의 이동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간 다음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이동 경로를 봤을 때 떠올려야 되는 게 룩이 있고 스캔이 있죠. 룩이 있고 스캔이 있는데 여기서 이 끝까지 가서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게 스캔이죠. 그 다음에 내 끝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들어온 요청들 중에서만 끝까지 가는 경우 이때 룩이죠. 룩인데 여기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또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오고 이 과정이 일반적인 룩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고 있죠. 원을 그리듯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원형 룩해서 C룩, 서큘러 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명칭을 C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형 룩 아니면 서큘러 룩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동 경로를 보이는 알고리즘.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쓰라고 했는데 지금 275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이동 방향은 이거였는데 여기 가다 말고 갑자기 돌았습니다. 256으로 갔죠.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예요. 여기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256 다음에 315를 갔는데 216 갔다가 315를 갔죠. 그 다음에 420.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P4, FCFS. 이제 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는 요 알고리즘에 적용이 됐는지 이것도 제외를 시켜줘야죠. 우리가 지금 이 순서는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일 가까운 요청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 명칭은 SSTF Shortest Seek Time First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3번을 넘어가 보면은 1, 2 중에서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명칭을 그리고 그 이유를 쓸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룩이나 스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요청의 목록이 바뀐다고 해서 이 헤드 이동 경로가 바뀌질 않습니다. 이 요청 온 이 주소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얘는 결국에 한 바퀴 도는 동안은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네,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헤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헤드 근처로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여기로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얘는 머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가까운 거 먼저 처리하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계속 여기만 처리합니다. 요 근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까운 거 먼저 처리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기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먼저 쓰라고 했으니까 명칭은 SST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디스크 헤드가 위치한 근처의 요청, 요 디스크 헤드의 근처에 요청이 계속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요 근처에 요청이 계속 도착을 하게 되면은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헤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청은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 헤드가 위치한 근처의 요청이 계속 도착할 경우에 반대쪽 요청은 이곳의 반대쪽 요청은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정지대기 프로토콜인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대기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 순서 번호가 0번, 1번, 0번, 1번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 번호의 이 번호가 0번이고 수신자도 그럼 당연히 0번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0번을 보내고 그다음 다시 1번 에크이를 보내줍니다. 1번을 보내세요. 그럼 1번을 보내고 1번 받았으니까 또 0번을 보내세요. 0번을 보내. 그때 손실이 발생을 했네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 링크의 비트 길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볼게요. B 시점에서 여기죠. 패키지 전송 도중 손실된 경우 SR이 가리키는 패키지 순서를 써라. 자, 지금 0번을 보내고 있으니까 S는 0번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0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크일을 받아야 1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에크일이 안 왔으니까 얘 다시 당연히 0번이고, 수신 측도 1번을 1번에 있다가 1을 딱 받았어요. 그럼 얘를 받으면서 수신자 윈도우는 0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으로 이동을 하면서 에크 0을 보내게 됩니다. 자, 0번 보내세요. 나 0번 받을 준비돼 있으니까 0번 보내세요.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킷 0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여전히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0. 그래서 1번은 각각 쓸 거 이걸 쓰니까 0, 0 두 개 다 0 써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송수신 측 간의 링크 대역폭이 1Mbps이고 1비트가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ms다. 때 BL을 계산하였을 것. 자, 여기서 우리가 1메가라는 거는 보통 2에 10제곱하면 1024 이게 킬로바이트잖아요. 이게 또 한 번 반복돼서 2의 20제곱이 메가바이트인데 이렇게 되면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10의 6제곱 그냥 100만으로 단순화를 시켜놨습니다. 2의 20제곱이 아니라 10의 6제곱 100만이라는 거 봐두시고 BL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BL이 뭐냐 하면은 보면은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의 링크가 비트열로 완전히 채워졌을 때 링크상에 존재하는 비트 수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송신자가 있어요. 여기가 수신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비트가 0번 비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죠. 그래서 딱 여기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1번 비트를 그 다음에 연이어서 보내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0번 비트가 요 도착할 시점에 1번 비트는 여기쯤에 있겠죠. 뒤에 또 1번 비트를 보내면 또 1번 비트가 있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러면은 처음에 보낸 0번 비트가 요 도착하는 시점에 이렇게 비트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딱 요 시점에서 보내고 있는 비트도 있겠죠. 여기서 1번 비트를 보내겠다는 1번 비트를 보낼 시점에 맨 처음에 보낸 0번 비트는 그때 딱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비트들이 쭉 있죠. 01, 01 이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트가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그럼 최초에 보낸 비트가 여기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있는 그 당시 비트가 여기에 딱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비트의 전체 수가 비트 수 B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송신측 수신측 간에 1Mbps라고 했어요. 1Mbps라는 거는 1초를 기준으로 하면은 bps가 비트 퍼 세크잖아요. 1초에 그래서 여기 점 이렇게 지켜야겠네요. 10의 6제곱을 했으니까 공이 6개입니다. 10의 6제곱. 공이 6개. 1초 동안 100만 비트가 보내져요. 근데 수신축으로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0.1초래요. 1ms라는 거는 1000분의 1이죠. 밀리라는 건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초니까 1초 동안 1000비트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보시면은 1초 동안 1000이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100만이니까 100만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한 식이죠. 1초 동안 100만 개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시간이 1000분의 1초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로 100만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1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0.1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첫 번째 비트가 가는데 0.1초가 걸렸습니다. 0.1초가 쭉 가는 동안에 1초 동안 100만 개를 보내니까 0.1초 동안은 몇 개를 보냈을까요? 그래서 1000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 수는 1000개가 됩니다. 만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1초라고 했으면 1초 동안 100만 개를 보내니까 여기는 100만 개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근데 1초가 아니라 그거를 1000으로 나눈 0.1 1ms이기 때문에 이 100만 개에서 1000으로 나눈 개수 1000개만큼이 이 링크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비트랭스 같은 경우에는 1000이 되겠고요. 그다음 3번 패킷의 길이가 1000비트일 때 그림에서 A 구간에 A 구간을 보시면은 여기죠. 패킷을 보내서 에크를 받을 때까지의 구간입니다. 링크 이용률을 2에서 구간 B를 이용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 비트랭스가 1000이에요. 이 안에는 1000개의 비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1000비트를 보냈죠. 1000비트를 보낸다는 거는 딱딱딱딱 계속 보내서 이 안에 1000비트가 딱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1000비트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1000비트를 보내요. 꽉 찬 거죠. 이거는 100%라고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보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올 때의 비트도 계산을 해야 돼요. 올 때는 뭐냐면은 보낼 땐 1000비트를 보냈지만 올 때는 그냥 에크만 보냈죠. 여기는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에크라는 아주 작은 패킷 하나를 보낼 뿐입니다. 근데 이 패킷도 비트 수가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에크팩스의 길이와 수신 측에서의 처리 시간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막 처리를 하고 다시 보내는데 이 처리 시간 무시한다고 했어요. 이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에크로 돌아갈 때 이 작은 에크 패킷의 크기 에크 패킷의 길이는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무시하니까 여기는 0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돌아갈 때 이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거죠. 이 링크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이곳에 1000비트가 들어갈 수 있어서 1000비트가 꽉 찼는데 돌아갈 때는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링크. 그래서 갈 때 1000 다시 올 때 1000 해서 2000인데 실제로 패킷은 갈 때만 1000비트를 쓰고 있으니까요.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0.5 50%가 링크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게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랭스가 갈 때 올 때 해가지고 2000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가는데 소요 시간이 1ms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반대로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간 때의 시간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랭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의 길이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갈 때 올 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갈 때 여기가 몇 비트로 채워질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0이 아니라 1000이 되겠습니다. 1000이고 갈 때 올 때 이 값에 대해서 우리는 갈 때만 채우고 있다. 그래서 0.5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넘어가 볼게요. 자, 램에 관한 문제인데 보시면 램이 이렇게 여러 개 그려져 있고 그걸 디코더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죠.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선택을 하는 거 디코더가 되겠고
하시면은 256 곱하기 8비트 램을 연결한다. 그래서 1KB 용량의 주기억 장치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램 하나가 256 곱하기 8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이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주소가 결국에는 이 메모리 용량 계산할 때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개의 주소죠. 이 주소, 그다음에 여기도 주소. 주소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8비트란 얘기죠. 여기가 8비트입니다. 가로가 8비트예요. 8비트라는 거는 1바이트죠. 1바이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56개예요. 256 곱하기 8이라는 거. 이 256은 이 주소의 개수가 됩니다. 256이라는 건 이제 2의 8제곱이니까 주소를 표현할 땐 8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56 곱하기 8, 1바이트. 그래서 256 바이트가 되는 거죠. 1바이트에다 256을 곱해서 요 메모리의 용량이 256 바이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 1KB 용량이라고 그랬으니까 1KB라는 건 1024잖아요. 1024 바이트가 용량이 되는 이 주기억 장치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256 바이트가 1024 바이트가 되려면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메모리는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4개. 여기 하나 더 있겠네요.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 1K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주소는 0번부터 n-1번까지 이렇게 하고, LSB는 0이다. 여기가 이제 최하위 비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갔을 때 상위 비트가 되는 거죠. 디코드 입력 비트의 수는 최소로 한다. 여기 쓸데없이 많은 비트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 1번부터 보면은 디코더의 진리표를 작성할 것 그랬어요. 자, 디코더의 입력 비트 수를 최소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메모리가 4개가 필요하죠. 4개를 표현을 하려면 디코더에서 2비트만 있으면 되죠. 2비트만 있으면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2비트면 되는데 입력 변수를 AK부터 AN-1까지 쓰라고 그랬어요. AK가 뭘까?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A의 0부터 A의 K-1까지가 이렇게 와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주소로 들어가고 있어요. 각 메모리의 주소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256 곱하기 8이에요. 256 곱하기 8이라는 거는 이 주소 부분이 256이거든요. 256이라는 거는 2의 8제곱. 그래서 8비트가 주소로 쓰인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8비트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소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8비트. 그러면은 0부터 해가지고 K-1이라는 거는 7이 되겠죠. 0부터 7까지가 주소선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K는 몇일까요? 당연히 K-1이 7이니까 8이 되겠죠. 8부터 이렇게 상위 비트로 해서 몇 비트를 쓴다. 디코더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1비트까지 이제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디코더는 입력 비트는 최소로 우리 아까 몇 비트 필요하다고 그랬죠? 2비트 필요하다고 그랬죠. 램 4개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8번과 9번 이 2비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보면 이제 AK와 AN-3니까 A8부터 해가지고 2비트니까 A9까지 이렇게 2비트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표 작성할 거. 모든 경우 써주면 돼요. 00, 01, 10, 11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 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는 않았지만 보통 여기 D3 이렇게 표현을 하죠. D2 지금 4가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D1, D0 이 변수명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네요. 여기 주어졌네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명칭을 쓰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0부터 D3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00일 때 제일 앞에 있는 D0번이 1번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D1이 1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2가 1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경우엔 D3가 1번 이렇게 하고 0, 0, 0, 0, 0, 0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번 디코더의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디코더 입력이 모두 1일 때, 모두 1일 때라는 건 이 마지막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에서 4번 램이 활성화가 됐을 때, 그때 선택되는 램에서 12번째 단어라고 그랬어요. 12번째 단어라는 거는 우리 주소가 아까 8비트였죠. 00000000. 여기가 첫 번째 이 단어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2번째라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00001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0 해서 0, 1, 2, 3, 4 쭉 올라가서 12번째라는 거는 11번 값을 구하는 거예요. 12번째라는 거는 11번. 11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진수 값을 했을 때 8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 3이라는 거는 1,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8은 여기 비트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8, 2, 1이니까 3이라는 거는 2랑 1이니까 8, 2, 1을 더하면 11이니까 10, 11 이게 11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2번째 단어의 주소예요. 16준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계속 0000이죠.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죠. 8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0번부터 7번까지 비트죠. 그 다음 8번 비트, 9번 비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램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모두 1인 경우죠. 모두 1인 경우. 요걸 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램. 여기에 보시면은 1, 1이 들어가는 거죠. 0, 0, 1, 1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얘는 없는 거고, 우리가 4비트씩 지금 보시면 16진수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 하나 얘 하나 해야 되니까 이 앞에는 00인 것처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비트지만 이 값은 3이 되는 거고, 여긴 0이니까 0. 그 다음에 11 값은 뭐죠? B죠. 16진수로 바꿨을 때. 그래서 3, 0, B 이 값이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 0,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1회 사용한 디코더 출력 개수만큼의 램을, 출력 개수라는 거는 여기 지금 램이 4개죠. 4개만큼 램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연결하여 주격 장치를 구성했을 때 데이터 버스는 몇 비트인지 쓸 것. 자, 우리가 램 하나일 때 데이터가 지금 256 곱하기 8비트잖아요. 데이터 버스는 지금 8비트예요. 근데 램을 병렬로 연결했다는 거는 램을 이렇게 해서 이걸 꼭 하나의 램인 것처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8, 8, 8, 8 이렇게 되니까 얘가 선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꼭 하나의 램인 것처럼 병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8 해서 32 해서 3번은 32비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정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정렬 알고리즘을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압 함수라는 거는 x과 y가 받았을 때 템프 이용해서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3, 2 왔으면은 수행하고 나면은 2, 3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메인 함수만 보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쓸 것, 그 다음에 수업의 호출 횟수를 쓸 것, 그 다음에 기억을 하나의 문장으로 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쓸 것. 자, 여기 보시면은 출력이 printf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i 값이 1일 때 이거를 쭉 돌면서 k는 0부터 4까지 돌면서 이제 데이터를 출력해라. 데이터 0 출력하고 데이터 1 출력하고 하는데 데이터가 지금 이 위에 있죠. 데이터 배열이 5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값 그냥 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냐면 i 값이 1일 때. 자, 그럼 i 값에 따라서 이 데이터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겠죠. 자, i는 0부터 3까지 도는데, 자, 0이라는 거는 여기고 0, 1, 2, 3 여기가 되겠네요. 제일 뒤에 게 4입니다. 1, 2. 그래서 제일 뒤에 거 말고 그 앞에 것까지만 돈다. 얘기가 되겠고, 그 i 값을 키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이 이렇게 도는데, 포문이 어떻게 돌냐면, 제일 먼저 이 i 값은 0이죠. i가 0일 때입니다. 0이니까 j는 1부터 돌게 되죠. 1부터 4까지 돌게 돼요. 그러면은 8, 3, 7, 2, 1 이렇게 오게 되면은 0, 1, 2, 3, 4죠. 여기가 i 값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j는 여기부터 도는 거죠. j가 여기입니다. 일단 1부터 도니까. 그래서 데이터 j니까 이제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3 값이죠. 3. 이 값이 키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키 값보다 작을 때 라는 거는, 이 키 값이라는 건 이 i로 했잖아요. 요 이중 루프를 도는데 첫 번째 루프를 돌 때 이 i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키 값은. 여기가 지금 키 값이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으면은 키 값에다가 j를 넣어라. 자, 보면은 이 j 값이 더 작죠. 8보다. 그럼 키 값에다가 원래 8이었는데 3을 넣는 거예요. 얘가 키가 되는 겁니다. 키가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j가 이제 하나가 늘죠. j가 여기로 갑니다. 키 값은 여전히 여기고. 자, j 값과 키 값을 비교해서 j 값이 작으면 7이 더 작지 않죠. 더 크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죠. 자, 그 다음 또 여기로 가요. 그럼 이 j 값과 키 값 비교했을 때 j 값이 작으면 j가 작죠. 2니까 3보다 작습니다. 키 값보다. 그럼 키에다가 j를 넣어줘. 그러면 j가 지금 3이니까 키가 3이 되면서 키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8이었다가 키값이 3으로 갔다가 2로 가게 되죠.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값보다 j값이 작으면 이 작은 j값을 키를 넣어둔다. 그럼 키에다가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넘어가면 여기서 또 키가 여기 오게 돼요. j가 오면서. 그래서 요 안에 있는 j를 기준으로 두는 포문장이 한번 다 돌았을 때 키값이 1로 돼 있죠. 이 도는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 이 키값이 i값, 제일 처음에 이제 돌 때 i값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두 개가 다르면 키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키값이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값이 다를 때 이 i값과 키값을 바꿔준다. 그런 얘기는 8번과 1번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8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한 바퀴가 돈 거예요. i가 0일 때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1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 문장은 안 들어왔죠. i가 0이었으니까 요 문장 안 들어왔습니다. 1일 때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 i가 여기부터 돕니다. i가 여기 있어요. 자, 키값은 i를 넣었으니까 키값은 여기서 도는 거죠. 그 다음에 j는 i보다 1 큰 값, 요 값을 제외하고 여기부터 도는 거죠. 여기가 j입니다. 그래서 또 제일 작은 값을 찾아요. 또 돌아서 제일 작은 값이 지금 2죠. 여긴 8로 바뀌었으니까. 키값이 여기 가서 멈추게 되죠. j는 계속 돌고 키값은 여기니까. 자, 돌고 나서 수압이 또 한 번 호출이 됐죠. 키와 i가 다르니까. 지금 키는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i는 여기 그대로 있죠. 두 개가 다르니까 요 값, 3값과 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럼 아까 한 번 바꿔줬고 또 한 번, 두 번 바꿔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i는 1이니까
이걸 출력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값은 지금 이렇게 바뀐 값이니까 1, 2, 7, 3, 8. 그래서 1, 2, 7, 3, 8 보시면은 출력 이 표현이 3D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3칸씩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띄어서 2칸씩을 띄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고지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띄어서 1, 2, 7, 3,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수업 함수의 호출 횟수를 쓸 것. 자, 지금까지 우린 2번 호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1, 2, 3 이거 아니죠. 1, 2, 7, 3, 8 이렇게 2번 호출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i 값이 여기로 가야죠. 이제 3으로 갑니다. 2로 갑니다. 여기가 첨자가 0, 1, 2, 3, 4니까 i가 여기까지 와서 j 값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키 값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 찾아요. 3이니까 키가 여기로 와서 이 값과 이 값을 또 바꿔줍니다. 1, 2, 3, 7, 8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총 3번 호출이 됐죠. 3번 호출이 되면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정렬이 완성이 됐는데 이 포문은 다 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i 값이 여기 있습니다. i는 지금 여기서 0부터 3까지만 돌죠. 0부터 3까지만 돕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i가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거는 돌지 않습니다. 여기고 j는 이거보다 1 큰 값 얘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키 값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더 작은 값을 찾지를 못하죠. 8은 7보다 크니까. 포문을 다 돌았을 때 키 값은 여전히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보시면은 두 개가 키와 i 값이 다를 때만 수업을 실행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에서는 수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이 총 4번을 돌면서 여기까지 4번을 오게 되는데 4번 중에서 3번만 요 안에 수업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 호출 횟수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내림차순 정렬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자, 우리는 지금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제일 작은 값을 요 앞에 거랑 바꿔서 제일 작은 값이 앞으로 오게 만드는 구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2번 했을 때 1, 2, 7, 3, 8이었다가 또 한 번 하니까 1, 2, 3, 7, 8 작은 값이 계속 앞으로 오게 되는 오름차순 정렬이잖아요. 숫자가 뒤로 갈수록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으로 쓰라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약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약간 허점이라고 할까요? 문제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하나의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쓸 때 요 K는 J라는 게 여기로 와도 상관이 없죠. K는 J 세미콜론 이렇게 해줘도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그랬다는 거는 내림차순은 반대로 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K는 J를 여기로 올린 다음에 부호만 바꾸면 정답이에요. 참 문제에서 의도한 건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지만은 진짜 이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정답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가능한데 사망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망연산자라는 거는 여기에 조건을 두고 여기에 참이면은 요값, 거짓이면 요값 가져오는 요게 사망연산자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부호만 바꿔줘도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을 써줘도 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출제 의도라고 한다면은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부호의 방향은 바뀌고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데이터
J 데이터 키. 그 다음에 부호 방향은 반대죠. 이렇게 부호 방향이 바뀌고, 자, 요 참 거짓인 요 조건을 주고 나서 자, 이렇게 가로를 묶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를 써주게 되죠. 참이냐 거짓이냐 물음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콜론을 이렇게 찍어줘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조건을 준 다음에 참이면은, 자, 이렇게 참이면은 키에다가 제를 넣는 거잖아요. 제를 넣는 건데, 그러면은 참일 때 뭐를 넣냐 하면은 여기 제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거짓일 때 뭔가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다 이 값을 여기다 제를 왜 넣느냐고 하면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K는 K 값에다가 뭔가를 넣는데 뭐를 넣을 거냐 하면은 이 전체의 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오냐면 이게 참일 때 J가 옵니다. 참일 때 K에다가 J를 넣는 거죠. 이 J가 참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면은, 자, 거짓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거짓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려간다는 거는 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키에는 그냥 키가 들어가 있죠.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거짓일 때는 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키에다가 j 값을 넣고, 거짓일 경우에는 키 값을 넣고, 그래서 거짓일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참일 경우에는 j 값을 넣는다. 자, 요게 이 문제에서 의도한 하나의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당황스럽지만 요 키는 j 요 문장을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부호만 바꾼 요 문장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017년도 전공 B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